건강 매거진 3부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면서 건강 관련 정보의 인기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정보를 접하기 쉬워진 만큼 과도한 정보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만큼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허리 디스크의 오해와 또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올바른 치료법 선택 방법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양경승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허리 디스크는 워낙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정보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일단은 본인이 수술적인 치료든 어떤 치료든 받아야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장을 받을 정도의 통증이 지속된다면 네.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 그렇군요. 자,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술 후의 통증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1년 이내에 네.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수술 후에 통증이 재발하면 상당히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빠른 통증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네. 쉽게 선택을 하지만 예를 들면 고층 건물의 아랫부분이 공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제 뜯어낸다면 네. 그 건물은 반드시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반드시 붕괴하게 되는데 척추도 기둥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기 때문에 네. 특정 부분을 뜯어낸다면 반드시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는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수술 후 통증 증후군 원인과 치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볼게요. 네.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은 보통 수술하신 분들의 전체 55에서 4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척추를 뜯어내고 네. 기구로 고정하는데 이런 기구 고정술의 경우에는 68%까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오, 빈도가 상당히 높네요. 예, 이는 만성 난치성 통증 질환이고 이걸 다시 얘기하면 나을 수 없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게 되지요. 네. 그 원인은 수술을 선택을 하신 후에 수술 받고 나서 지속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급격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하는 경우, 네. 그다음에 수술을 받으신 인접 부위에서 디스크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부위에서 신경이 수술 조직과 유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네. 근데 수술 도중에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또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 진단 자체가 잘못돼서 잘못된 부위에 대한 수술이 시행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경우는 상당히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치료는 재수술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네. 재수술 자체도 또다시 수술 받고 나서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신경성형술이나 꼬리뼈 내시경 등의 어떤 시술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도 이제 효과가 좀 제한적이고요. 네. 또 이제 아주 고가의 치료법인 뭐 척수 자극기 삽입술이라든지 네. 척수 내에 진통제를 주입하는 척수 내 척수각 내 진통제 주입 펌프라는 게 있는데 네. 이런 치료를 해도 통증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은 언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수술은 일단 응급수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워낙 심할 경우에 대소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응급수술 대상이 되고요. 이제 팔이나 다리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중등도 이상의 이제 근력 저하를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을 비교적 조기에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림을 좀 넘겨주실까요? 네. 다만
적절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 동안 아주 적극적인 신경 치료나 아니면 시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 최고의 방법으로서 수술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허리 디스크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요. 보통 반복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 꼭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그 척추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제 입장에서도 네. 이 환자분이 척추 허리 디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고민할 때가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림을 네. 보시면은요. 일단 허리 디스크라는 질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허리 디스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 정상적으로 있는 디스크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밀려 나와서 신경을 압박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게 네. 허리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면 다리가 아픕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증상은 보통 환자분들이 앉아 있기를 힘들어 하시고요. 아. 또 아침에 세수할 때 허리를 굽힐 때 힘들다고 하십니다. 또 일어서거나 걸어 다니면 아무렇지도 않다고도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디스크가 이제 발생한 지 얼마 안 되고 디스크가 말랑말랑하게 이제 탄력이 있을 때는 이런 증상을 보이시는데 네. 디스크가 좀 오래된 경우에는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딱딱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디스크 환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앉아 있을 때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걸어 다니기를 힘들어 하시는 환자분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경우 진단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증상만으로는. 네네.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그래서 특징적인 어떤 의심이 되는 증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료실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들,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유난히 특정 신경이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심한 경우에는 간단한 엑스레이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디스크 환자분의 증상하고 유난히 좀 다른 경우에는 근전도 검사라고 해서 우리 저기 집에 그 정전이 됐을 때 네. 한전에서 와서 두꺼비지 열고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 네. 전선이 문제가 있는지를 맞아요.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검사가 근전도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MRI를 통해서 고가의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네. 뭐 진단이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MRI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허리에 통증이 오면 무조건 디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척추 질환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좀 허리 디스크와 헷갈리는 비슷한 질환이 또 있나요? 예. 네. 저조차도 진료실에서 진료할 때 진단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요. 네. 척추와 골반은 아주 단단한 인대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척추 골반하고요. 이 척추는 아주 단단한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상체의 무게가 하체로 전달되는 구조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분이 척추가 옆으로 휘어 있는 척추 측만증 네. 또는 이제 다리를 지속적으로 꼬고 앉아 있거나 아니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체중을 한쪽으로 실어서 서 있는 뭐 짝다리 짚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짝다리 짚는 습관, 그다음에 오래 앉아 있기, 오래 서 있기. 주말에 평상시보다 훨씬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거나 소파에 오랫동안 앉아서 TV를 보시는 그런 경우에 이런 고정돼 있는 인대가 뼈에 부착부에서 뜯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디스크처럼 증상이 일어나고요. 심한 경우에는 걷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제 텐트가 이제 밧줄로 고정이 돼 있는데 이제 태풍이 심하게 불면 이 밧줄이 바닥에서 뜯기는데 그와 유사하게 이런 인대가 뼈에 부착부에서 뜯기면서 그 다음에 가벼운 움직임에도 통증이 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증상들을 한번 정리를 그래서 해드릴게요. 허리 골반 인대 손상의 이제 증상은 보통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누워 있거나 허리를 어떤 분은 허리를 굽힐 때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고추 세울 때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네네.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면 아프신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런 경우는 일반 디스크 환자분이나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에서도 충분히 자주 볼 수 있는 네네.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진단이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완화되는 경우에는 보통 오래 서 있다가 앉아 있거나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앉아 있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음에 걸을 때 아프다가 좀 오래 걸으면 좀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시고 또 어떤 분은 침대에 반드시 누울 때 아프다고 하시고 네. 옆으로 돌아 누우려면 또 심하게 아픈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진단은 디스크와 비슷하게 하시나요? 예, 진단은 마찬가지로 네. 환자분들의 특징적인 증상, 그다음에 이학적 검사, 간단한 엑스레이를 보는 경우에는 보통 환자분들이 디스크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는 없어 보이는데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허리 골반의 인대 손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단은 진단적 차단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는 아픈 곳에 주사를 놓고 5분이나 10분 이내에 증상이 없어지는 걸 네. 보고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방법 이외에는 이제 MRI나 이런 검사로는 정확히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체해 충격파라는 요법이 있는데요. 체해 충격파는 손상된 곳에 자극을 하면 아주 예리하게 통증이 나고 네. 환자분이 평상시에 느끼시는 그런 유사한 통증이 다시 나타나게 돼요. 그 통증이 다시 재현되고 또 충격파를 받고 난 이후에 증상이 좀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진단적인 검사를 통해서 네. 확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법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네. 전혀 다릅니다. 그렇군요.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쉬거나 약 먹거나 물리치료, 부항, 침, 마사지, 도수요법, 운동요법 또는 이제 인대 강화 주사라고 불리는 프롤러 네. 주사, 그다음에 핌스 치료 뭐 이런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이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요법만으로도 80% 이상의 환자분들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이 악화 호전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전문적인 신경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허리 골반 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 손상된 부위의 재생을 자극하는 체해 충격파, 인대 강화 주사라는 요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척추 질환이 상당히 다양하던데요. 허리 통증을 발생하는 질환 이 두 가지 이외에 뭐 또 다른 질환들도 혹시 있나요? 예. 네,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젊은 환자분들이 아주 아무런 이유 없이 네,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특히 이제 젊은 남자분의 경우에서 많은데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유전적인 질환이고요. HLA-B27이라는 유전자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척추가 뻣뻣해지는 질환입니다. 오. 이래서 젊어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용어가 상당히 어렵네요. 예, 한문 용어라서 어렵긴 한데요. 대퇴골, 힙 조인트라고 하는 대퇴골 머리 부분이 네.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서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퇴골을 움직일 때 아픈데 그런 대퇴골 통증과 더불어서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또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또 동반돼서 디스크하고 감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점액낭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이제 근육과 근육 또는 이제 근육과 뼈 사이에서 마찰을 방지시켜 주는데 정상적으로 있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근육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유발되고 마찬가지로 허리 통증도 유발할 수 있고 엉덩이 통증, 심한 경우 다리까지도 뻗치는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진단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하셔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네, 허리를요. 네,
2012년도에 수술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디스크하고 협착 수술을 했어요. 네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허리를 뭐 샤워를 머리를 감든가 네. 앉아서 걸레 같은 걸 빠르면 허리를 펴지지가 않고 그냥 네. 구부려서 한참 있는 상태에서 펴지고 그냥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네. 그냥 구부려서 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3년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도 좀 아프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때 할 때나 안 할 때나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바로 좀 상담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유난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척추 수술을 하고 난 직후에도 똑같은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고요. 네.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통증의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리 디스크는 있지만 이 디스크가 증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에 환자분들이 척추와 골반을 연결해준 인대 손상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디스크처럼 증상을 똑같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MRI상에는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고 수술을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단 자체가 초기에 잘못됐을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수술을 받았는데 일정 시간 흐른 후에 통증이 유사한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통증이 나타난다면 보통 한 6개월 이상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술 후에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2차적인 구조의 그 퇴행성 변화가 발생되면서 디스크가 재발했다거나 아니면 인접 디스크가 또다시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치료에도 반응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시는데요. 일단 MRI를 통해서 현재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증상이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는지를 MRI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수술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계신다면 2차적인 수술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대 강화 주사, 체해 충격파 등의 이제 척추와 골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증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신경통과 관련된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다시 또 정밀적인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허리 통증이 좀 있으세요? 예, 허리를 한 3년 안 됐는데요. 네. 수술한 지 안 됐는데요. 발 다리가 땡기고 발바닥이 화끈거리면서 땡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리고 예. 네. 또 발바닥이 많이 저리고 화끈거리고 협착증 내나 불린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병원을 여기저기 온 천지 다 다녀도 MRI상에는 안 나타난다는데 나는 굉장히 괴롭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MRI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본인이 어머님이 통증을 수술을 느끼시는 것 받으셨다고 같아요. 네네네. 말씀하셨나요? 예. 한번 선생님 바로 상담을 좀 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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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걸으실 때 아프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가만히 계셔도 아프신가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다리가 막 저려요, 발바닥하고. 서서 걸어 아니 다니실 걸을 때에는 저린 거 조금 없어져요. 걸으실 때는 네. 누워 계실 때는 어떠십니까? 누웠을 때는 막 저리고 발바닥도 저리고 화끈거리고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거든요. 저녁에 주무실 때 네. 가만히 누워서 자려고 할 때 다리에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그 움직이면 좀 사라지고요. 예, 저 신발 신고 걸으면 조금 사라지고 예. 신발 벗고 이렇게 마루에 앉았으면 막 저래요. 그러면 약을 또 먹으면 좀 가라앉고 약을 안 먹으면 막 못 견디게. 그래서 네.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네. MRI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근전도 검사라고 해서 실제로 네. 신경이 눌리는지 여부를 한번 정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아. 있고요. 네. 환자분들 중에 제가 아까 여쭤봤던 내용 중에 주무시려고 누워 있는데 다리가 네. 저려서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움직여주면 좀 가라앉더라. 뭐 이런 경우는 네.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다리가 네. 저리고 아픈데 예. 허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말 그래서 아무것도 그대로 없어요. 불안하고 막 해서 움직여주면은 덜하고 다시 예. 자려고 하면은 다시 증상이 있어서 다시 움직여줘야 되고 이런 네. 경우를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리고 이제 빈혈 환자분들 아니면 산모분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같이 빈혈이 좀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좀 많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질환 자체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 하지 네. 불안 증후군에 쓰는 특정 약물이 있습니다. 그 약물에 아주 특이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경 치료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하지 불안 증후군도 한 가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한번 약물을 써서 약물에 대한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가까운 전문 병원 다시 방문하셔서 좀 더 정밀적인 검사를 한번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허리디스크 우회와 또 치료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치료법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상당히 좀 난감하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치료법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치료법 선택은 네, 이제 너무 많더라고요. 단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네.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쉬거나 약 먹거나 물리치료, 부항, 침, 마사지 그냥 한가하실 때 한강 둔치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든지 네. 필라테스라든지 뭐 어떤 운동을 하든 대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화 후전을 반복하게 되지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지낼만 하시면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 지속된다면 적극적인 신경치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신경차단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법인가요? 신경차단술은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면 신경은 붓게 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게 허리로 가는 신경이면 허리가 아프고 목으로 가는 신경이면 목이 아픈 거고 팔이나 다리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면 팔다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은 그 신경의 붓기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화학약품을 디스크가 있는 병변 쪽으로 주사바늘을 이용해서 영상 장치를 보면서 주사를 놓는 거고요. 왼쪽 사진은 목 디스크 환자분에게 주사를 놓는 방법이고요. 오른쪽은 우측 4번, 5번 디스크 환자분에게 주사를 놓는 방법입니다. 국소 네. 마취를 하고요. 의료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5분 이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뭐 시간은 짧네요. 네. 네. 디스크 돌출이 심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 치료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안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끄는 방법으로서 옆에 있는 수돗물을 받아서 세숫대야로 끼얹으면 바로 끌 수가 있는데 모든 신경치료를 통해서 디스크성 통증은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런 방법이 이제 신경 차단술이고요. 만약에 문이 심하게 닫혀 있는 경우에는 그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경우에는 물을 끼얹어도 꺼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사요법에는 한계가 있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합시다라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상담하셨던 어머님들처럼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비수술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비수술적 신경치료의 종류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경과 디스크가 유착이 되는데 오랫동안 눌리면 유착이 되는데요. 이 유착을 방리해 주는 시술이 있겠고요. 네. 디스크 크기를 감소시켜 주는 시술이 있습니다. 유착 방리 효과를 보이는 시술은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꼬리뼈 내시경으로 어떤 관을 병변으로 집어넣어서 네. 방리시켜주고 그 안에 약물을 넣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꼬리뼈 내시경은 내시경과 그 안에 레이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통해서 디스크의 일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저를 통해서 디스크를 태울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주파 수액 응고술이라는 시술이 있는데요. 이는 디스크 내부로 전선을 집어넣어서 내부에서 디스크 크기를 줄이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유착 방리 효과 시술 나오고 있네요. 예, 유착 방리하는 시술을 보시면 이는 아까 비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에 불이 났을 때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을 비집고 들어가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신경성형술은 관의 두께가 1.7mm고요. 풍선 확장술은 2.3mm, 꼬리뼈 내시경은 3mm의 두께가 있습니다. 아, 차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시술들은 마취를 하지 않고 하면 병변에 들어가서 상당히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 마취 하에 하는 게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좀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네. 당연히 관의 두께 때문에 시술의 난이도라든지 소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신경성형술은 얇고 간편하기 때문에 한 10분, 아주 간편한 경우 5분 내에도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풍선 확장술은 그거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겠고요. 네. 꼬리뼈 내시경의 경우에는 진단 과정도 필요하고 레이저를 조사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여기서는 되고요. 가장 시간이 기네요. 네. 오. 기술적 그래서 단점이 이제 내시경이나 레이저라는 뭐 이런 부대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고가의 시술이기도 하지만 시술자의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아주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신경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나름 장점이 있고요. 꼬리뼈 내시경도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꼬리뼈 내시경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디스크 크기를 줄여주는 시술 또 알아볼게요. 디스크 크기를 줄여줄 수 있는 시술은 왼쪽 사진을 보시면 내시경으로 관찰된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위쪽은 신경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확인하고 레이저로 디스크를 태워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수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탈 수는 있지만 워낙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디스크 크기가 줄어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디스크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 하에 디스크 레이저 조사를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아주 과도한 디스크의 축소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고주파 수액 응고술이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에서는 태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 내부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전선을 집어넣어서요. 이 디스크가 돌출된 부분 쪽으로 디스크 수액을 태워줍니다. 그러면 디스크 크기가 줄 수 있죠. 수술을 제외하고 디스크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고주파 수액 응고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더불어서 고주파로 이제 그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 조직이 찢긴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좀 지져줘서 더 이상의 수액 돌출을 막을 수도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술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먼저 보시면은요. 47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허리 통증이 한 3개월 정도 있었고요. 허리가 아플 때마다 허리가 휩니다. 휘어서 진료실에서 보면 이렇게 허리가 비스듬히 와서 주사를 처음에는 주사를 한두 번만 맞아도 통증이 확실히 좋아졌는데 채 한 달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포함해서 다른 병원에서도 맞고 한 5회 정도 실시하셨지만 한 2, 3주 이상을 가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4번, 5번에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었고요. 내시경으로 봤을 때 이분은 이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유착이 된 게 아니라 한 일부분만 강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떼주고 그 안에서 그 아래쪽에 레이저를 좀 조사해 줬습니다. 레이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자체로 디스크가 심하게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가 좀 말랑말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유착되어 있던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다 보니까 다시 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똑같은 부위를 4개월 후에 MRI를 촬영해 봤더니 그 이전보다 확실히 많이 들어갔고 통증은 뭐 거의 뭐 약간 불편한 정도 말고는 없다고 하실 정도로 네. 이분의 경우는 아주 드라마틱한 경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28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굉장히 젊은 환자분이시네요. 이분은 바리스타였습니다. 아, 바리스타였는데 아무래도 서서 커피를 만드시다 보니까 예. 뭐 그렇군요. 일단 고정된 자세로 계속 일을 하면 이제 네네. 디스크에 압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 시술 전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 신경의 그 눌리는 곡선을 보시면 이렇게 심하게 눌려 있습니다. 많이 튀어나와 네.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이제 시술 후 1년 후에 보면 이만큼 밋밋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술 전에는 이 아래쪽에 자세히 확대해서 볼 수만 있다면 보이겠지만 디스크 수액이 터져서 밀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예전 같으면 수술로 다 제거를 해주는 경우였는데 이런 밀려 나온 수액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몸의 염증 반응을 통해서도 보통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되면 밀려 나온 수액은 저절로 흡수가 됩니다. 아, 통증만 없으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네네. 근데 이분의 경우는 5번, 6번에도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 5번, 6번에도 디스크가 상당히 눌려 있었습니다. 네. 두 경우 모두 심하게 눌려 있었던 경우였고요. 1년 후에 환자분이 방문을 하셨는데 아프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 아프려고 신호가 오는 것 같아서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자주 MR을 찍을 수는 없는데 이분이 원해서 한번 찍어 봤었는데요. 디스크는 여전히 큽니다. 여전히 심하게 돌출돼 있는데 네네. 증상이 없는 거죠. 아, 네. 이전에 시술 전 상태에서는 디스크하고 신경하고 딱 늘러붙어 있어서 환자분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게 뜯기는 손상을 받아서 뜨끔하는 이제 그런 증상이 있지만 이제 시술 후에는 이제 유착된 게 박리가 돼서 환자분이 허리를 숙이든 움직일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디스크가 있어도 증상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이분의 사례를 보면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고요. 이분은 3년째 증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내용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한 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 전화하셔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제가 1년 6개월 전에 네. 그 디스크 수술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수술을 하셨는데도 지금 증상이 있으세요? 증상은 뭐 심하지 않는데요. 네. 그 발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쥐가 네. 밤에 꼭 나거든요. 아, 또 또 다른 증상은 어떠신가요? 또 하나는 그 제가 이제 그 자전거로 MT를 한 그 1년 정도 탔거든요. 네네. 한 50분 정도 하루에. 네. 예, 그 계속 해도 되는 건지 그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쌤,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시나요? 59세입니다. 59세시고요. 예. 그 쥐가 나는 증상은요. 예. 이제 협착증 환자분들이나 디스크 환자분들에서 이제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이제 네. 그런 쥐 나는 현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수술을 해도 그 쥐 나는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예. 쥐 나는 현상이 뭐 어디에 보면 뭐 마그네슘이 부족하네 뭐 여러 가지 또 쥐 나는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데 대체로 효과가 없어요. 아, 예.
이유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쥐나는 부분은 그 쥐가 나는 근육을 주무시기 전에 충분히 좀 스트레칭 좀 하고 평상시에도 그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요법. 그 다음에 쥐 나는데 어떤 음식이 좋다 뭐 이런 걸 특별히 가리진 마시고 잘 드시면 됩니다. 잘 드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그 근육에 관련해서 강화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버님 연세를 여쭤봤던 이유가 59세시면 이제 젊은 환자분 디스크와 연세 드신 환자분의 디스크가 다르거든요. 젊은 환자분들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데 앉아서 허리를 약간 숙이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디스크에 압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언덕을 턱이 있는 바닥에 턱이 있는 곳을 지날 때 덜컹하거나 그러면 디스크 환자분들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처럼 이제 59세가 되시면은 이제 거의 환갑이시면 디스크가 좀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그런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이 운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기준은 어떤 운동을 하는데 통증이 나타나요. 그럼 그 운동 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날 저녁에 또 통증이 나타나요. 오늘 좀 무리했나? 그럼 그 운동 자체가 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운동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고 운동 강도를 줄이거나 종류를 바꾸시면 됩니다. 네. 자, 아버님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한 8년 전에요. 네네. 이 허리가 쭈끔쭈끔해서 네.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갔는데 그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심한 건 아니니까 그냥 약 그걸 한번 먹어가면서 한번 견뎌보라고 여태까지 견뎠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양쪽 엄니 발가락이 이렇게 일어서면 저려요. 너무 살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게 네네. 그 협착증이라고 해서 내가 그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뭐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그냥 약만 저다 먹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좀 상담을 해주시죠. 아버님 증상이 얼마나 되셨죠? 한 7년 된 것 같은데요. 7년 되셨습니까? MRI상에서 협착증이 심하지 않다고 진단을 받으셨나요? 예. 그러면 일단 아버님의 경우에는 지금 증상하고 MRI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증상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그다음에 근전도 같은 검사를 통해서 신경이 눌리는 위치를 좀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허리에서 눌리는지 아니면 환자분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제 골반이 비틀어져 있으면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해서 엉덩이 중간을 쿡 눌렀을 때 심하게 아파할 수 있는 근육이 있는데요. 그 근육 밑으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자세가 잘못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 거기에 디스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아주 드문 경우에 뭐 골반이나 아니면 다리 주변에 신경이 지나가는 그 주변에 뭐 종양이 있다거나 어떤 덩어리 같은 게 그 신경을 눌러서 아프실 수도 있고요. 근육과 근육 사이에 지나가는 그 위치에서 꽉 눌려서 신경이 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이제 어떤 분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경우에 네. 바닥에 앉았을 때 닿는 엉치가 있거든요. 엉치뼈가 만져질 수 있는데요. 그 아래로 신경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럼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 그 자리가 눌려서 그 자리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아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또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한번 내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방문하셔서 보다 정밀적인 검사를 한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허리 디스크 치료 사례 계속해서 더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예. 네. 다음은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47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은 2주 전부터 허리 통증하고 왼쪽 다리에 방사통이 있었는데요. 네. 다른 병원 또 저희 병원에서 한 차례 정도 신경주사를 맞으셨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MRI 소견상 3, 4번하고 4, 5번이 디스크가 있는데 이 가로 단면 사진을 보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환자분 증상하고 맞지 않다라는 의심하에 이제 근전도 검사를 했더니 눌리지 않는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분은 디스크성 통증이 아니라 척추와 골반을 연결해주는 인대 손상으로 판단을 하고 체해 충격파와 인대 강화 주사를 실시해서 한 달 후에는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던 경우입니다. 네. 다음 사례 또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은요, 7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허리 통증이 오래돼서 신경 주사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10회 이상 맞으셨습니다. 해도 안 돼서 이제 어떻게 저희 병원을 알고 오시게 됐는데요. 이 맨 처음 사진은 시술 3주 전에 찍은 MRI입니다. 네. 그래서 4번, 5번에 협착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시술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방문을 하셨는데 시술 테이블에 눕는 동작부터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제 MRI하고 이 어머님의 증상이 이렇게까지 심하실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 싶어서 소독까지 다 했는데 다시 걷고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1번에 압박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의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과 압박골절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통증이 아주 심해졌다가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1차적으로 요추 1번에 척추 시멘트, 골 시멘트를 주입수를 하고 네. 통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 이후에 이제 한 달 후에 디스크 돌출이 어느 정도 심했기 때문에 고주파 수액 응고술, 그다음에 디스크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유착을 강하게 박리시켜 줄 수 있는 꼬리뼈 내시경을 선택하게 돼서 네. 어느 정도 통증이 조절돼서 지금 현재는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이십니다. 이분의 요추 1번의 압박골절은 아마도 이 무분별하게 맞으신 이 10회 이상의 네. 신경주사 때 스테로이드가 어느 정도 활용되게 되는데요. 네.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무분별한 시술도 답은 아니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보니까 뭐 두 가지 시술을 병행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는 건가요?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네. 최적의 어떤 가벼운 시술을 했는데 또 아프시면 네. 또 다른 시술을 하는데도 어렵고 아니면 당장 수술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네. 문제고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심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아. 벽이 흐물흐물한데 골다공증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멘트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흔들거리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90세 되신 어머니신데 이 기구 고정해 놓은 나사가 뼈 밖으로 벗어난 거죠. 네. 수술을 못 합니다. 그 경우에는 그 어머님 같은 경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누워 지내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최적의 시술을 다른 무분별한 시술보다는 그게 네.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료 사례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예. 네. 62세 남자분이십니다. 2주 전부터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했고 우측 다리에도 통증이 심해서 걷는 것 자체가 좀 힘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제의받으신 환자분이신데요. MRI를 보시면 아주 좀 일반적이지 못한 이제 신경관 밖에 네. 바깥에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살짝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이분의 경우엔 주사를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제 시술을 선택하게 됐는데
유착을 방리시켜주는 시술 중에서 풍선 확장술과 꼬리뼈 내시경은 관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분처럼 이렇게 특수한 부위에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아무리 접근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옆에 있는 신경을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 맨 오른쪽 사진처럼 디스크가 튀어나온 곳이 이 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까지 접근을 해서 박리를 해주고 약물을 주입하고 수술 없이 지금 잘 지내시는 사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좀 더 건강을 악화시키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어떤 허리 디스크를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경우도 급성 통증은 만성 통증이 되고 만성 통증은 난치성 통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급격한 통증은 줄여줘야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직장인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거는 한 번에 오래 앉아 있지 않기. 네,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게 좋죠. 1시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일어서서 자꾸 움직여 주시고 네, 걸어 다니시고 비타민, 미네랄, 칼슘 등이 풍부한 음식을 골라서 드시지 마시고 다양하게 가리지 마시고 잘 드세요. 잘 드시고 네. 규칙적인 운동하시고 통증이 있을 때는 전문가하고 조기에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양경승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